자, 받아. 야, 병식아. 네. 진실의 방으로. 진실의 방으로. 이게 뭐입니까? 네 거야, 네 거. 일어나. 이게 뭐입니까? 쪼라. 이게 뭐입니까? 야, 똑바로 앉아. 똑바로. 여보는 오늘은 엑사기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엑사기어가 무엇이냐면 암 계열 AP에서 윈도우의 x86 프로그램을 구동시켜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. 쉽게 말하자면 안드로이드나 암 계열 리눅스에서 윈도우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. 엑사기어를 파헤쳐 보기 전에 제가 먼저 얼마 전에 겪었던 일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저는 이미 엑사기어를 트라이얼로 한번 사용해 봤었습니다. 라즈베리 파이에서. 그때 꽤 괜찮은 느낌을 받았고요. 암용 리눅스에서 윈도우 프로그램이 돌아가서 나름 신기했었습니다. 그런 찰나에 리눅스 온 덱스를 리뷰해보고 한번 리눅스 온 덱스 상에서 엑사기어를 돌려보면 재밌겠다 싶어서 엑사기어의 회사인 엘텍스에 연락을 해서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. 엑사기어에서 라즈베리 파이용 엑사기어와 암 V8용을 따로 팔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엘텍스에 내 디바이스가 지원을 안 할 수도 있어서 트라이얼을 보내줄 수 없냐 혹은 반품이 가능하냐고 물어봤고요. 대답이 트라이얼은 없고 작동이 안 되면 7일 이내에 환불을 해주겠다고 흔쾌히 메일로 답해 주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바로 암 V8용 엑사기어를 결제 후 메일로 설치 파일과 라이센스 키를 받았습니다. 그리고 바로 리눅스 온 덱스에 엑사기어를 설치했는데 설치 중 오류가 발생하였고 몇몇 지원되지 않는 라이브러리와 리눅스 온 덱스의 제한된 퍼미션 때문에 실행이 되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게다가 라이센스 키도 오류가 났기 때문에 저는 바로 엑사기어에 연락을 했고요. 환불 요청을 하였습니다. 엑사기어 서포트 팀에서 계속 의도적으로 제 메일을 피하는 것이 보였습니다. 네, 한 4일 정도를 제 메일을 피했고요. 그래서 협박성 메일을 좀 보냈습니다. 네, 그러더니 바로 한 3시간 후에 환불 조치를 해주겠다고 해주더군요. 네, 참 재미난 기억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엑사기어의 공식 홈페이지 포럼을 제가 한 번 더 들어가 봤습니다. 들어가 보니 저와 같은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. 저처럼 샀다가 오류라든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사후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하는 그런 사용자들의 글들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혹시나 암 V8용 엑사기어를 구매하시기 전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리눅스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와인이라는 패키지를 아실 텐데요. 엑사기어 역시 와인으로 구동되는 프로그램입니다. 현재 암 계열 AP의 안드로이드용 와인이 개발 중입니다. 현재 계속 업데이트가 이루어져 있고요.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기다려 보시면 리눅스에서처럼 완성도 높게 윈도우 소프트웨어를 암 계열 AP에서도 돌릴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. 자,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플레이스토어에는 3가지 버전의 엑사기어가 존재합니다. 스트래티지, RPG, 그리고 윈도우 에뮬레이터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. 스트래티지와 RPG는 무료처럼 보이지만 인앱 구매로 월 2,000원 혹은 17,000원을 내고 구매해야 하며 윈도우 에뮬레이터의 경우는 34,000원이라는 가격을 지불해야 합니다. 리눅스에서 무료인 와인과 비교해보면 좀 납득이 가지 않는 가격인 것 같습니다. 먼저 스트래티지와 RPG의 경우는 트라이얼 사용이 가능합니다. 두 가지의 차이점은 스트래티지는 말 그대로 전략용 게임용이고
RPG는 RPG용 게임용입니다. 두 가지 버전 모두 키보드 레이아웃을 따로 팝니다. 예를 들면 보시는 것처럼 주변에 단축키들을 다르게 배열해놨습니다. 이 컨트롤러 레이아웃 하나당 가격을 받습니다. 아까 말씀드린 대략 17,000원 정도를 받습니다. 혹은 이 컨트롤러 하나당 월 2,000원을 내야 사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. 반면 엑사기어 윈도우 에뮬레이터는 30,000원이 넘는 비싼 가격이지만 스트레치지와 RPG 기능을 모두 쓸 수 있고, 보시는 것처럼 윈도우 에뮬레이션을 사용하여 탐색기나 콘솔, 커맨드, 레지스트리 에디트, 와인 설정, 변경 등을 할 수 있습니다. 게임 구동에서도 스트레치지나 RPG에서 안 되는 게 윈도우 에뮬레이터에서 실행이 가능합니다. 즉 여러 가지 돌려보고 싶다면 윈 에뮬레이터를 사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. 그래서 저는 세 가지 모두 다 구매해 봤고요. 대략 20개 정도의 게임을 실행해 봤습니다. 여기 보시는 것처럼 표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. 먼저 각 어플의 특징을 보면 스트레치지의 경우 키보드가 먹히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키보드를 쓰는 게임들은 구동이 어렵습니다. RPG의 경우 키보드가 가능하지만 몇몇 게임들은 화면이 잘리는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. 윈도우 에뮬레이터는 웬만한 게임은 모두 잘 구동시켰지만 그래도 구동이 안 되는 게임이 많았습니다. 네, 표를 자세히 보시면 총 13개의 테스트를 진행했고요.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. 디아블로2의 경우는 윈 에뮬레이터에서만 구동이 되었습니다. 네, 보시는 것처럼 구동이 정말 잘 됩니다. Heroes of Might and Magic 3의 경우는 한글 패치를 적용한 것과 Horn of the Abyss 패치를 진행한 것 모두 새 어플리케이션에서 잘 작동하였고요. VCML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빠른 게임 속도를 보여주었습니다. 단 RPG에서는 특정 키보드 레이아웃에서 화면 잘림 현상이 발생했습니다. 그리고 고전 게임인 조조전의 경우 새 어플 모두 잘 구동되었습니다. 게임 내부에서는 한글이 깨지지 않았는데 게임 실행기나 혹은 외부 언어에서 모두 언어가 깨져 나왔습니다. 게임 플레이시 약간 문제가 많을 것 같았습니다. 그리고 스타크래프트와 그 외 집에 돌아다니는 여러 CD 게임들을 다 설치해봤는데요. 일단 CD 마운트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두 실행이 안 됐습니다. 와인상에서 CD 마운트를 할 수 있었지만 그게 CD-ROM으로 인식되지 않아서 실행이 불가능하였습니다. CD가 필요 없게 크랙된 게임이나 립 버전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실행이 잘 되었지만 이런 걸 찾기가 힘들어서 포기하였습니다. 다음으로 KKND는 새 어플 모두 잘 구동시켰고요. RPG의 경우 특정 키보드 레이아웃에서 화면이 잘림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. 토탈 어나힐레이션은 RPG와 윈 에뮬레이터에서만 실행이 가능했고요. RPG에서는 화면 잘림 현상이 나타났고 오류 때문에 자주 종료가 되었습니다. 토탈 어나힐레이션 킹덤의 경우 오직 윈 에뮬레이터에서만 실행이 가능했고요. 네, 원활하게 실행이 되었습니다. 아웃로우의 경우는 새 어플리케이션 모두 다 구동해냈지만 모두 공통적으로 마우스 조준이 힘든 문제가 있었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마우스가 캡처돼서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게임이 힘들다고 생각됩니다. 퀘이크2의 경우는 윈 에뮬레이터에서만 구동이 가능했고요. 아웃로에서처럼 마우스 문제 때문에 플레이가 어렵습니다. 타잔3의 경우 새 어플리케이션 모두 다 구동하였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게임 모두 전략 게임에 국한된 플레이가 가능했고 윈 에뮬레이터만 좀 쓸만했지 나머지는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엔 돈 내기 아까운 정도의 그런 성능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. 윈 에뮬레이터의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해상도가 변경 가능하고 파일 익스플로러를 통해서 시스템 파일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. 만약에 정말로
정말로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내가 샀을 때 돈이 안 아깝다 생각이 드시면 비싸지만 윈 에뮬레이터를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만약 궁금하다고 하시면 이제 RPG나 스트래티지를 트라이얼로 이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것도 아니시면 안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보시고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